자, 첫 번째 제가 이 김대희 선생님 글을 읽고 처음 들었던 것들은 아까 국민 철학, 자아 철학,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빠지고 공공 철학, 절대 자유주의 이런 표현들을 접했을 때 기대했던 것들은 드디어 우리가 어쩌면은 함석헌의 철학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공공철학이라는 그 주제로 뭐 일본 책들도 번역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서양 철학에서도 현대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공공철학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공공철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접했을 때도 이거로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과 그 다음에 현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학 사이의 대화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시작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데 첫 시작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자유주의라는 것도, 사실 절대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유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워낙 해석의 틀들이 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접하는 또 자유주의는 또 형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이 절대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저의 시선에서 제 시선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처음에 넘어가고 거시 담론의 시대에서 미시 담론의 시대로 함석헌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요즘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 계실 때는 거시 담론들이 많았죠. 사실 서양 철학의 시대에서만 봐도 뭐 하이데거나 뭐 이런 사람들 살아있을 때 보면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존재의 문제를 다룬다라든가 뭐. 그런데 요즘 시대에 오면 그것보다는 훨씬 미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철학조차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이라 해도 그렇게 아주 옛날은 아니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살아 계실 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적어도 공통적으로 공통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선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좀 선명해졌는데, 그게 보였다는 거죠, 거시적으로.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부조리가 있긴 있는데, 그전과 같이 거시적으로 뭔가 하나가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없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옛날처럼 언론이 과거와 같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부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부조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요.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제가 토마스철학교 옥함연구소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희 마을에서 이렇게 사실 뭐 학력 같은 걸 제가 거의 무학에서부터 뭐 대학원 석사 뭐 이러신 분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그분들 중에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옛날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을 욕하면은 잡혀가던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을 욕을 한다고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유튜브나 트윗을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전부 다 희화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형태의 부조리가 등장했는데, 과거에는 부조리가 너무나 선명히 보여서 그 부조리에 대해서 공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기가 매우 좋은데, 지금은 공분을 일으키기에는 분명히 부조리가 있기는 있는데 느껴지는데 무엇인지 선명치 않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철학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 이 시대에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철학으로서의 함석헌 선생님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거시 담론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거나 좋은 이야기들을 좋게 살아라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더 철학이 미시담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 훨씬 더 그때 이 미시라는 말도 저는 너무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에 내 일상의 문제 속으로 함석헌 선생님 철학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은 따라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시담론에서 함석헌 철학 이후 미시담론으로 함석헌 철학은 함석헌 이후 함석헌 철학을 이어갈 청년 철학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철학자들은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무언가 거대학과 싸운다기보다는 생활 속에 아주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 저도 이렇게 철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에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는데 훨씬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자기 삶의 문제로 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쭉 이어서 함석헌 사상을 이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시담론에서 시대에서 미시담론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칫 잘못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시담론적 주제로 넘어가면은 과거에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금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것은 함석헌 선생님 같은 큰 영웅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함석헌 선생님이 정말 바라던 시대는 그 CR이라고 하는 철학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일상의 아무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철학을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 책에도 그런 말이니까 영웅의 시대는 사라졌다. 영웅의 시대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개인의 시대가 사라졌다라고 하고 영웅의 시대가 사라졌다라고 할 때 이 개인의 시대가 사라졌다는 게 개체적인 자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러니까 힘을 가진 어떤 개인이 주도하는 세상은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이렇게 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 혁명을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스스로 혁명을 하고 항쟁을 하면서도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요. 아니다. 우리는 화산처럼 터진 거다. 우리가 터진 것이지 누가 화산을 터지게 불쏘시개를 집어 넣어가지고 터진 게 아니다. 그러면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전문 철학자나 그 영웅이 CR 철학의 주체가 돼서 이끌어지는 세상보다는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 아무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스스로 자신이 CR임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나의 삶, 우리 역사책에도 철학사에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은 아무래도 개인의 시대는 같다. 이 말은 영웅이 역사의 주체로 있던 시대가 사라졌고 영웅적 개인의 시대. 우린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계몽받던 시대는 사라졌고 왜 사라졌냐면은 왜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사라져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졌던 시대가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영웅에 의해서 교육받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 이유를 그 타자가 결정해주는 세상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결단 내리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자기 결단 내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속에서 자기가 구성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영웅이 있다 하면은 영웅이 생각하고 영웅이 주도해서 가는 그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영웅이 CR의 눈물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CR의 눈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웅이 주도하는 삶에서 나의 눈물을 끊임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물이 포함되어지는
철학 그리고 그런 철학의 주체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그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아무나가 되어야 된다. 물론 함석헌 선생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희 선생님 글 보면 데카르트 이야기가 잠시 나와서 그것도 데카르트의 이야기가 자칫 잘못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제 쓴 건데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저는 물론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가 굉장히 재미나기 때문에 제가 말분들하고 읽을 때 자주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또 데카르트를 읽으면은 데카르트를 하고 많이 싸우면서 읽기 때문에 그 말주민들이 데카르트는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데카르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꼬짓도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책을 보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대지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어서 의심해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나가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거는 다 의심 가능하다라는 말은 내 존재에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없어져도 내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인데 근데 함석헌 선생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타자가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거의 오랜 역사,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구의 역사를 제국주의 역사나 뭐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자기가 주체지, 자기가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자기가 누구를 바라보고 자기가 명명 짓고 이름 짓고 그러니까 아메리고가 같으니까 이 땅 이름은 아메리카다.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주체로 있었지 자기가 누구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꼬짓돌을 하지만 꼬짓돌을 하고 다른 존재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러면 유의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기화시켰던 거죠. 이제 유럽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성당을 가고 식민전쟁이 그들에게는 선했던 거고 나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유럽화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보면 실제로 그게 공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다른 존재의 존재와 그 본질에 대해서 무참히 지워버리고 자기화 시켜버리는 것은 기준이 자기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대충 홀로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홀로 있음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홀로 있으면 끊임없이 홀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홀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자기를 초월한다라는 말.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에서 공공의 나라와 참자유라는 것을 제가 주목해서 한 것은 제목을 달고 한 것은 함석헌 선생님이 사람이 자기를 초월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피상적 존재가 되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만 답이고 남을 판단 지우는 사람. 그러니까 뭐 심판자라든가 뭐 개혁자라든가 뭐 지도자 이름만 들어도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규정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집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사람을 자기 초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규정하고 물론 자기도 자기를 함부로 규정하는 사람 그런 것에서 자기가 초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기를 벗어나야 된다.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서 너에게 다가가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내 아집에서 벗어나야지 너와 더불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집 속에 있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전체 속에서 나는 진짜 내가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그런 겁니다. 나는 오롯이 나인 줄만 아는데 나는 전체 속에서만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오로지 나만 양심이 있고 나만 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전체라는 것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말을 실제로 여기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너를 책임지는 존재도 아니고
너와 더불어 있고 불의를 보면 너와 더불어 분노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시아가 유럽 같은 문명이 안 됐으니까 유럽이 와서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너 책임져 줄게라는 식의 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있을 때 더불어 좋아야지만이 저는 그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독재 시대 때 그런 발전을 공익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은 더불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계몽시켜주고 너는 내 생각대로만 하면 잘 살 것이야. 그거는 거의 개인의 생각만이 반영되어지고 거의 보통의 시야를 강자들의 관념대로 되게 만들면 그것이 너희들은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은 개인 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면 그곳에 좋은 것은 결국 그 개인의 좋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불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홀로 좋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좋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공적인 지금 비폭력과 공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성이 보장되어지려고 하면 나는 너를 책임지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너를 나의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라 너와 더불어 있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너와 더불어 있는 공간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데카르트의 그 꼬집대로 웃음 나는 생각도 고로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것까지야 맞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누구로 살고 있죠. 무엇으로도 살진 않죠. 사람으로 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저 친구 누구냐 하면 사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저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내 친구인데 누구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가 되어지고 나도 누구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 누구라고 나를 인식할 때 나는 항상 누군가와 더불어 있을 때 나는 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석환 선생님 또 우리는 그 CR이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CR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웅을 누구 앞장 세워서 그 영웅을 따르는 존재를 두고 CR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영웅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나 CR이 아니고 그러니까 C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의 존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부딪히는 고난들을 서로 연대하고 그 연대의 기준은 이것이 내 혼자 좋은 것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본사회에서는 나도 나를 못 만나잖아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지 않고 내가 타자가 명령 그러니까 이때 타자는 나와 너로 만나는 타자가 아니라 나에게 돈 줄 자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기 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 줄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그 사람 눈에 들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못 만나는데 가장 저는 사람이 함석환 선생님 전체 속에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불어 좋음을 추구하고 있는 너의 모습 앞에서 내가 누구로 나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석환 선생님도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 글에서 보면 제가 높여할 때 하는 게 함석환 선생님이 생각하는 CR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유를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CR이 되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지금 우리가 20대 한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뭐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처럼 나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왜 헬조선이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필요가 없다. 계속 괴로워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 학생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집안 사람이냐에 따라 자식이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나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삶을 이렇게 기성세대에서 만들어 놓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편성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과감하게 그러한 숙명관에 도전해서 싸워라. 그러니까 시야는 싸움을 아는 존재다. 그것도 함석환 선생님 말이죠. 시야는 싸움을 아는 존재다. 그러니까 싸워서 그 숙명관과 맞서 싸워라. 그러니까 옆에 친구와 맞서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고 숙명관 너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어차피 그럼 세상은 원래 이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그냥 편승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맞서 싸워라. 그래야지만이 진짜 내가 누군가와 그러니까 더불어 있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내 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있을 수 없고 나는 나를 누구로 바라보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그들이 나를 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막 이렇게 그 권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민의를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는데 민의를 귀 기울이면 자기 욕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불어 있다라는 것은 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대화한다. 그럼 그 속에서 대화의 기준 속에서는 그런 절대적인 절대적인 어떤 독재 아니면은 지배 여기서부터는 좀 자기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